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6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피지컬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로봇 시연에 대한 호응도 엄청나다고 하죠. 올해는 작년과 어떤 것이 달랐는지 또 로봇의 양산은 어느 정도 임박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무 질문지나 답변지 없이 딱 오셨어요. 자신감이 아주 맞습니다. 네, 엿보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의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피지컬 AI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뭐 저희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인 AI다라는 건데 흔히 뭐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뭐 예. 챗GPT라든지 이제 예. 이런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있는데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상에서만 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니까. 것들인데 이제 그게 이제 체화를 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서 피지컬 AI라고 저희가 표현은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존재, 로봇을 이제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팔과 다리가 달린 AI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또 뭡니까? 휴머노이드는 이제 인간을 닮은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이제 팔, 다리, 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 구조들을 가진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사람처럼 생긴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네. 예. 자,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에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6이 개막을 했죠. 지난해에 이어서 피지컬 AI와 로봇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특히 올해는 로보틱스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거의 뭐 수십 개에 달할 정도로 로봇 기업들의 비중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사실 저도 이제 재작년하고 이제 작년 이렇게 CES를 갔다 오긴 했었지만은 사실 그때 로봇 기업들이라고 하면 청소기 로봇 이런 회사들밖에 없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뭐 중국과 그리고 한국, 미국의 각각의 그런 대표적인 또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다수 이제 출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저희가 가전 전시회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로봇 전시회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전에 듣기로는 작년, 재작년 이럴 때는 CES가 약간 좀 이제 좀 전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분위기가 굉장히 핫한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젠슨 황 엔비디아 네. 대표님께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워딩을 만들면서 뭔가 로봇 시대에 대한 도래를 좀 알리긴 했었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확실히 뭐 한국에서도 현대차라고 하는 대표되는 기업이 나가서 보여준 게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었어요. 네. 현대차도 로봇을 보여주었고 LG전자도 뭔가 물론 네. 다른 가전 제품들도 선보이시긴 했지만 로봇을 전면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나 뭐 에지봇이라고 하는 여러 대표되는 또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이제 출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로봇 중심으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특별 연설을 이렇게 하는 걸 저도 봤는데 그 뒤쪽에 이제 로봇들이 이렇게 쫙 소개를 하면서 LG,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이렇게 호명을 하더라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중국 로봇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올해는?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이제 소개를 하시는 건데 그렇군요. 뭐 사실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 1년 사이에 개발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뭐 칩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발 생태계들에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로봇들을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들로 보여지고 네. 뭐 사실 뭐 LG나 이런 기업들 외에도 뭐 삼성도 그렇고 아니면은 가장 대표되는 또 우리나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몇몇 이제 그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다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여러 이제 로봇 기술에 대한 이제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이걸 공개를 했는데 이게 막 360도로 관절이 막 돌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중국 로봇들하고는 좀 그런 점이 다른 건가요? 일단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그런 네. 부분들입니다. 사실 뭐 여러 휴머노이드를 보면은 이게 휴머노이드가 제가 앞에서 사람을 닮은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그런 한계에 가둬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한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람은 뭐 팔의 가동 범위가 뭐 360도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그렇죠. 상체가 360도 돌아가는 게 불가능한데 그렇죠. 그걸 아예 이제 돌아가게끔 아예 만들어서 더 인간보다도 효율적으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구를 하는 거여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상 처음으로 보니까 생긴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니까 사람처럼 생겼는데 팔 그 상체 이렇게 막 360도 돌아가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약간 섬뜩하다가도 아, 저거 효율성은 굉장히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로봇 하면 뭔가 조금 미래 기술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올해 CES 보니까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규모 양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양산 단계에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차에서 말하는 양산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보통 저희가 몇 천만 대씩 양산을 하지만은 네. 로봇에서 말하는 양산은 막 몇 천만 대 이런 규모가 아니라 아직은 뭐 1000대, 만 대의 굉장히 이제 소규모 이제 양산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양산을 하기 위한 네. 이 제품들의 이제 양산형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예. 양산을 위한 이제 그런 부품 공급망들이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여서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 저희가 10,000대 그리고 앞으로 100만 대, 1,000만 대 양산 대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텐데 중요한 건 이 양산을 하면은 뭔가 어디선가 쓰여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수요처를 어떻게 또 이제 발굴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과제들은 있어서 양산기에 들어가고 있지만 조금 이제 이런 수요처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작년과 올해는 확실히 이 로봇 기술 관점이나 이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수요처를 어떻게 발굴해야 하는가이다. 예. 이게 대규모 양산이 되려면 일단 가격 부담도 좀 낮아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 쪽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연구원께서 내신 2026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로봇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하셨던데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전 세계 시장에서? 일단은 지금 뭐 사실 전 세계 시장에 휴머노이드 회사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이제 중국 회사이고요. 대부분이 중국 회사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중국에만 150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 뭐 한국에는 뭐 한 10개 내외 정도, 뭐 미국에 한 10개 내외 정도 인점들을 고려를 하면은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은 뭐 이런 완제품들을 만드는 게 완제품들도 당연히 만들지만은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생태계도 이제 계속 이제 선제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부품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이제 가격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싸지고 있다. 보통 휴머노이드가 대당 뭐 수억 원 정도를 호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에는 지금 이제 수천만 원, 제일 싼 거는 거의 800만 원까지 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약간 이제 뭔가 로봇을 쓰고 싶다면은 가격적인 부담들 때문에 중국 로봇을 먼저 찾게 되는 그런 형세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중국 기업들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중국 기업도 당연히 분석은 하지만은 뭐 네. 따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중국 로봇 산업 관점에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예,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이 치고 나가는 것을 역시나 이제 로봇 강국이죠, 미국이. 아까 뭐 미국은 10개, 뭐 저기 중국은 150개 이상 뭐 이렇게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미국이 AI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 AI가 굉장히 강점이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이 그냥 두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의 로봇 산업은 그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뭐 국가 간에 이제 비교를 해서 보자면은 뭐 중국과 이제 미국이 당연히 탑2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좀 제조 관점, 하드웨어 관점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라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AI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점을 이제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네. 미국에서 계속 이 초격차
기술 격차들을 유지를 하기 이제 당연히 원하는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12월달에 한창 화두가 됐었던 게 올해 2026년도 상반기 중으로 미국에서 로봇 관련된 이제 행정명령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내용일지 세부 내용은 아직은 없지만은 예, 예. 이제 미국의 뭐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로봇의 제조 공급망들을 리쇼어링을 시키겠다라는 의도들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 이제 그런 정책들을 좀 이제 강력하게 펼치면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조 생태계까지 미국에 이제 갖추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이라고 하시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제조업을 미국에서 한다. 맞습니다. 아, 그런 얘기죠. 네. 그렇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텐데 테슬라에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라고 혹시 보고 계세요? 이게 로봇이라고 하는 게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네네. 휴머노이드가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네. 이제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렇죠.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잘해야 기술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딱 이 AI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둘 다 잘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던 회사는 뭐 테슬라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테슬라가 여전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2월달, 3월달 정도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지난 작년에 주주총회와 그리고 실적 발표 때도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3세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가 네, 네. 공개가 될 거여서 계속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증명들을 해 갈 거다. 다만 현대차가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또 협력 발표도 했습니다. AI 쪽에서 최강자라고 꼽히는 이제 구글의 이제 딥마인드라고 하는 조직과 이제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AI 모델을 앞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탑재를 해서 이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좀 하드웨어 강점에서 강점을 가졌었던 회사이지만 이제는 무조건은 부족했었던 AI 기술을 이제 이 구글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서 테슬라에 또 근접을 해 가는 모습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테슬라도 앞서 나가지만 우리나라가 투자를 했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제 기술 격차들을 점점 좁혀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말씀해 주셨는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AI 부분에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도 미국에서 2위를 올라섰다고 하던데 피지컬 AI 부분에는 아무래도 구글은 조금 아직 약한 것 같네요. 구글이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피지컬 AI를 사실 만든 회사이기도 지금도 회사이기도 만들고 합니다. 있나요? 네, 네. 보통 이제 로봇에서 이 피지컬 AI 보통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은 뭐 VLA라 그래서 VLA.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든지 뭐 VLM 뭐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네. 그 시초를 만들었던 게 사실 구글의 그런 개발자분들이어서 그러고 보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구글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구글의 회사였다가 이제 떨어져 네. 왔다가 다시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구글은 반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는 있고 AI도 있지만 하드웨어가 없는 그런 이제 병목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 양사 간의 협업이 좀 현실화가 된 게 아닌가 실현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개 기업 정도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 다 네, 잘해야 된다. 근데 하드웨어는 잘합니다. 뭐 사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었던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네. 뭐 휴보라고 하는 로봇이라든지 휴보. 몇몇 네, 이제 유명하죠. 예. 대표 로봇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AI가 부족했었던 이제 부분들이 있고 예.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부족했었고 이제 그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제 보완해 가는 그런 단계여서 아직 저희가 조금 뭐 종합적인 지표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에 뒤처져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가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번 CES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기업들 다수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주목을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랑 그다음에 현대차 CEO랑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그래서 현대차가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협력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뭐 한국과 뭐 해외 또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협업들이 나올 거고 이번 CES에서 또 이제 로봇 쪽에서 대단히 의미 있었던 내용들은 지금 이제 K 휴머노이드 연합 또는 지금 제가 뭐 맥스 얼라이언스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로봇들이나 이제 여러 로봇 관련된 생태계들을 구축하는 정책적인 시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정책적인 시도에서도 이제 여러
여러 로봇 기업들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부스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상장 기업들만 뭔가 이 큰 전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 뭐 비상장 기업들까지도 이제 여러 출품들을 하면서 좀 한국 기술들을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밀어준다. 해주고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로봇 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커질 거다. 뭐 이렇게 기대를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6년에 로봇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로봇은 점점 이제 현실 세계로 다가올 겁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선행적으로 뭐 주식 시장에선 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산업도 빠르게 이제 태동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미 작년에 많이 확인은 했어요. 뭐 그렇죠. 기술적인 기대감도 있었고 앞에 말씀드린 초기 양산기에 진입을 했던 게 작년 하반기였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조금씩 양산 모델들이 나오고 실제 현장에 투입이 되고 또 이제 검증이 되는 그런 구간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때 그 검증에 대한 결과들도 나오겠죠. 좋다, 나쁘다.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로봇이 흔히 말하는 저희가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기술의 사이클이 있는데 네, 이제, 네. 이제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기대감이 버블이 꺼지면서 환멸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네. 이제 그런 사이클들이 있는데 뭐 환멸의 계곡으로 올해 이제 들어가거나 혹은 환멸의 계곡 들어가는 거 없이 너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하반기 때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로봇 관련주들 정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떤 뭐 회사들은 700%, 뭐 800%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좀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주목해야 할 모멘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약간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 더 좀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다든가 한번 더 살펴볼 수 있을 거다. 그런 모멘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올해 모멘텀은 대단히 많다. 뭐 이미 이제 CES도 사실 하나의 모멘텀이었었고 네. 앞에 말씀드린 2, 3월 달에 테슬라가 새로운 휴머노이드 또 신기술을 공개를 하는 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로봇 행정 명령 요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 전후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모멘텀일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올해 한 4-5개 정도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자본을 확충을 하고 뭐 시가총액도 커지고 네. 이런 모습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상반기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모멘텀이 진짜 많네요. 2, 3월에 테슬라의 신기술이 공개가 되고 4월에 미국의 로봇 행정 명령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중국의 로봇 회사들이 상장이 된다. 로봇 회사들이 상장이 되면 또 이미 상장돼 있는 다른 회사들이 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